일단은 내가 밖에서 뭘 구하는 건가? 아까 전에 DVD가 안 된다 했잖아. 안 된다 했으니까 뭔가 이런 게 그래 DVD 같아 보이니까 이런 것 중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보이는 거 뭐지? 아까 전처럼 여기로 넘어가서 해야 되나? 맞네. 왼쪽에 잘 정리된 과학 관련 서적과는 달리 한 책이 거꾸로 꽂혀져 있다. DVD를 찾았다. 손에 넣었어요. 현실이랑 과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네. 보니까 많이. 여기 넣어봅시다. 켜졌어요? 이제 말하면 되나요? 네, 켜졌어요. 어서 말해요, 빨리. 정말 꼭 해야 돼요? 너무 부끄러운데. 화면에는 한 임산부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황을 보니 한 남자가 촬영을 하고 임산부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온 것 같았다. 마리아 안녕? 자연스럽게 좀 해요. 잠깐만요. 말하지 말아요.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마리아 안녕? 엄마야. 엄마가 지금 이걸 찍는 이유는 나름 육아 영상이라고 할까나? 마리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고 마리아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이 캠코더에 다 담아 놓을 거야. 마리아가 성인이 되면 선물로 주려고 찍는 거야. 기대되지 않니? 마리아는 분명 태어나서 자라면 어여쁜 숙녀가 될 거라고 엄마는 믿고 있어. 지금도 그렇지? 당신은 마리아가 딸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이면 어쩌려고? 분명히 딸일 거예요. 당신과 절 닮은 예쁜 딸일 거예요. 마리아, 네가 태어나기 전 엄마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아이를 한번 유산한 적이 있어. 몇 년 전 이맘때쯤이었을 거야. 그래서인지 엄마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무서웠어. 내 소중한 아이를 또 잃어버릴까봐. 하지만 지금은 불안하지도 무섭지도 않아. 오히려 마리아를 빨리 보고 싶어서 가슴이 벅차고 매일 마리아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면서 꿈에 빠지기도 하고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말이야. 밝고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 힘든 상황에 빠진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도 알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공경할 줄도 알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 슬플 때 씩씩하게 이겨낼 줄도 알고 그런 착한 아이로 클 거라고 믿어. 꼭 그러지 않고 잘못된 일을 선택한다라고 해도 엄마는 언제나 마리아의 편에 서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 자라고 있는 마리아를 항상 지켜봐 줄 거야. 엄마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란 마리아가 빨리 보고 싶어. 내가 태어나면 엄마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단다. 함께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음식도 만들고 꽃도 가꾸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엄마가 귀찮다고 피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해줘야 돼. 마리아 알겠지? 약속이야. 아참, 아빠가 마리아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줬어. 매일 엄마와 마리아를 함께 챙겨줬단다. 마리아, 너 나중에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네가 태어나면 정말 듬직하고 멋진 오빠도 한 명 있을 거야. 너의 오빠는 상냥한 사람이니까 정말 좋은 오빠가 되어줄 거야.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마리아. 넌 아빠와 엄마의 최고의 선물이야. 마리아에게 실망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마리아. 과거 영상을 보고 애가 오는 것 같은데.
아, 머리가 아파온다. 난 그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온 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나는 미워한다고 말하며 증오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난 깨달았어. 나는 그냥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 단지 그것뿐이었어. 사랑받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 뿐이었어. 엄마, 아빠, 절대 입 밖으로 내뱉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한 단어가 사랑이여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11월 31일의 마지막 페이지이다. 날짜에 뭐가 써져 있었다. 우리 오빠 생일. 11월 30일에 태어났나 보네요. 오빠는 3월 7일을 기려봅시다. 그러면 이제 3월 7일이 얼마 안 됐던 날짜 아니야? 걔네 그 DVD 방에서. 왔나봐. 오빠 누구세요? 아줌마인가? 근데 오늘은 아줌마가 오시는 요일이 아닌데? 오빠겠지. 뭐야, 마스크 끼고 있어. 오빠? 오빠 돌아와 줬구나. 오빠가 없는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그날 오빠에게 화내서 미안해. 나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오빠 말 잘 들을게. 정말 미안해. 정말 보고 싶었어. 오빠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오빠가 돌아와줬어.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돼.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마치 꿈 같았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오빠가 지금 내 곁에 있어.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이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어서 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오빠? 예전에 오빠의 밝고 따뜻한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 차가운 시선으로 다른 것을 주시할 뿐이었다. 오빠, 나야, 나. 말이야. 왜 그래? 지금 장난치는 거지? 그래? 내가 잘못했다니까? 나 마리아야. 날 좀 보라고. 오빠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닌 하얀 문이었다. 오빠? 뭐야? 마스크 끼고 말을 안 하는데? 오빠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러웠다. 오빠는 이미 내가 알던 오빠가 아니었다. 오빠가 돌아왔던 사실에 기쁨으로 차있던 하늘이 밝아졌다가 다시 깜깜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기뻤다. 오빠가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기억은 내가 되찾게 해줄 거야. 어떻게든 되찾게 해줄 것이다. 지금은 오빠가 돌아왔던 사실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래도 괜찮아. 오빠가 돌아와줬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뻐. 기억 속에 내가 없는 오빠. 내가 오빠를 도와준다면 나를 다시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기억할 거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내가 오빠를 돕을 것이다. 오빠가 날 돌봐줬던 것처럼. 3월 7일의 마지막 페이지이다. 5월 10일. 피아노방부터 가보줍시다. 피아노방이 있네요. 다행히. 없으면 어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이스. 오빠는 며칠째 말을 안하고 있다. 아니,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난 믿는다. 오빠는 날 기억할 거라고. 오빠는 날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오빠에게서 기적과 같이 반응이란 걸 볼 수 있었다. 그건 내가 피아노를 친 다음이었다.
오빠, 피아노 소리 듣고 여기로 온 거야? 좀 시끄러웠지? 미안해. 거슬렸다면 그만 칠게. 어? 같이 쳐주나? 오빠는 마치 더 쳐달라는 것처럼 피아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계속 쳐달라는 거야? 응. 오빠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응, 쳐줄게. 들어줘서 고마워, 오빠. 나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잘 칠 수 있게 됐어. 오빠가 없는 동안 많이 연습했거든. 있지. 오빠는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햇살 좋은 오후면 여기서 오빠가 나한테 피아노를 쳐주곤 했어. 오빠의 연주는 정말로 멋졌는데 지금은 내게 피아노를 쳐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오빠한테 피아노를 쳐줄 거야. 괜찮아. 대답해주지 않아도. 지금 오빠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어째선지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났는진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다. 오빠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오빠의 즐거웠던 추억이 생각나서, 오빠가 돌아와 준 것이 너무 기뻐서, 아니면 뭘까? 이 책은 어디다 놓아야 좋을까? 오빠, 무슨 책을 보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데 나도 같이 봐도 될까? 봤던 기억이 있는 책인데 무슨 내용이었더라?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아, 이건? 오빠 이거 알아?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하늘 높이 우주로 날아간다? 진짜야. 정말이라니까? 왜 그런 표정이야? 그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다. 오빠와 있을 때도 좀 크고 나선 이렇게 웃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행복했다. 지금 이 시간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 요즘 난 괜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늘 방에만 있던 오빠가 내 곁에 와서 함께 있어주고 전에는 없었던 반응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있잖아 오빠. 뜬금없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오빠가 기억을 잃는다고 해도 그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오빠가 괴물이 되어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오빠에게 등을 돌려버려도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처음엔 이렇게 변해버린 오빠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이젠 괜찮아. 지금의 오빠도 충분히 다정하니까. 물론 그때처럼 오빠가 또 사라지면 난 분명히 슬퍼할 거야.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둘이 있었던 이 집에서 전처럼 오빠를 기다릴 거야. 이 집 솔직히 오빠가 왜 이사를 안 가는지 정말 궁금했었어. 아빠와 엄마에 대한 추억 때문일 거라고 미워했었는데 아직도 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랑 엄마랑 어디에 있던 오빠가 나를 챙겨줬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난 단지 오빠가 받았던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 오빠가 아빠와 엄마 대신 나를 사랑해줬다는 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았었어. 아빠와 엄마가 죽은 뒤에 오빠 슬픔은 오빠가 사라진 뒤에 내가 느꼈던 슬픔과 같았던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처럼 책을 읽으며 떠들고 피아노를 치며 얘기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못한다는 건 정말 슬플 테니까. 들어와줘서 고마워 오빠. 오빠는 이 얘기를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있었다. 오빠의 얼굴에는 분명 표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5월 12일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이다.
이 뒤로는 내용이 쓰여있지 않다. 일기장 틈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다. 자세히 보니 열쇠가 끼어져 있다. 마리아의 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문 따러 갑시다. 마리아의 방 열쇠를 이용해 마리아의 방이 열렸다. 마리아 있네요? 나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침대에 누워있다. 많이 아파 보인다. 침대에 누워있네? 저기서 할 건 다 했던 것 같고, 뭐가 있지? 제가 아프니까 잠깐만. 새로운 거 생겼어. 노크를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그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나 세이브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 자기 아니야? 마리아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상태를 보니 많이 아파 보이더군요. 뭐야? 전 이미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뭐야, 나만 몰라? 나와주시겠습니까? 괴물 나온 거 아니지? 열렸다. 피에르. 방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피에르가 나왔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피에르가 아니란 사실도요. 피에르의 유전 정보로 만들어진 복제품이라는 것도요. 당신이 정말 피에르의 복제품이라면 입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텐데요. 대답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피에르의 복제품이네. 피에르의 복제품은 한참은 망설이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것만 같았다. 피에르의 복제품은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다. 왜? 입이 째였어. 피에르의 복제품이 마스크를 벗자 피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피에르의 복제품에 입은 찢어져 있었고 입가에 바늘로 몇 바늘 꼬맨 자국이 있었다. 난 피에르가 아니야. 나의 의무는 오직 피에르에게 내 속에 있는 장기를 전달하는 것, 그뿐. 나에게 원래 주인의 몸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 사용을 제한할 권리 또한 없어. 진짜 피에르는 어디 있는 건가요? 피에르가 당신을 만들었다는 건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다는 겁니까? 나의 주인은 현재 병원에 방치되어 있어. 내가 피에르의 장기로서의 활성화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 후 피에르에게 옮겨질 거야. 방에 아파 누워있는 마리아가 걱정되지 않나요? 마리아는 당신의 집으로 왔을 때 당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반가워요, 시청자분들. 당신은 쎄하다요. 당신 분위기가 쎄하다요. 라임 좀 맞춰주실 줄 아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감정은 공유할 권리가 없어. 오직 내가 교육받은 의무만이 나의 전부일 뿐. 지금은 피에르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 의무. 그런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피에르의 역할을 하며 마리아와 같이 생활하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 가슴 한쪽 구석이 답답해지고 무언가가 채워진 느낌이었어. 난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따뜻함이란 감정을 전달받은 건지도 몰라. 난 그 감정을 거부할 수도 전달받지 않을 수도 없었어. 이유는 알 수 없어. 마리아가 피아노를 쳐줄 때면 가슴이 한편에서 쿵쾅거려. 들뜬 기분이 되어버려. 마리아가 책을 읽어줄 때나 이야기를 해줄 때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 여기던 사랑이란 걸 알 수 있었어. 사랑하는 거였어? 하지만 그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란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이 몸의 주인인 피에르에게 한 말이었을 뿐. 난 피에르가 아니다. 마리아가 나에게 좋아한다고 내 곁에 있어준다는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피에르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렸어. 만약 내가 피에르였다면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마리아에게 힘이 되는 데 쓰인다면 나는 조금은 기뻐할지도 몰라. 난 마리아를 사랑해.
하지만 이런 나를 보고 마리아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 마리아 곁에 계속 있고 싶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만 난 곁에 있어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당신이 가르쳐줘.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잠만. 세이브를 했어야 됐네. 나 세이브 어디서 했더라? 큰일 났네. 복제품으로 일단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닌 피에르, 마리아 오빠입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자신이 기억하는 피에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그게 마리아의 진심일까요? 과연 그게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마리아는 당신이 복제품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하고 피에르가 건강한 몸이라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겠죠. 당신이 정말 마리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마리아가 행복해지는 길이 어떤 건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피에르를 위해 당신이 죽고 희생당한 건 맞지만 당신이 마리아의 오빠로서의 삶을 산다고 가정하면 피에르 또한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넘겨주고 희생당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빠가 복제품을 위해 희생당한다면 마리아가 과연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은 것 같아. 난 진짜 피에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의무를 다하고 마리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마리아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근데 얘 애초에 기본 캐릭터도 쟤랑 엄청 닮았어요. 말이 끝나자 피에르의 복제품은 집을 빠져나갔다. 피에르의 복제품의 입가는 비록 찢어졌지만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기분이 째졌군요. 이 선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좋아.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일과 같은 일이 되는 거니까. 마리아, 내가 감정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이것뿐인 것 같다. 아주 조금일지 몰라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피에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생일 축하해. 마리아. 죽었나봐. 아니 기증당했나봐. 제 생일에 그러면 복제품은 죽은 거네. 겁나 슬프다. 뉴스 속보입니다. 지난번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원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 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건 다들 아십니까? 그래서 그 관심에 힘입어 연구원이 복제품을 장기 이식자처럼 사용하여 인간의 수명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연구원의 첫 복제 수술이 시작되었지만 무엇 때문인지 수술은 실패로 끝났고 그것에 당황한 책임 의사였던 기적의 연구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이 연구원을 수배 중이고 만약 이 연구원에 발견이 되는 사람은 즉시 경찰 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헐, 근데 아빠인데 그럼 딸내미는 버리고 간 거야? 2월 29일 날씨 맑음. 4년에 오는 특별한 날. 오늘은 5번째 내 생일이다. 기쁜 마음에 아침 되자마자 오빠에게 달려갔다. 오빠는 집에 있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 오빠를 찾아 돌아봤지만 오빠가 집을 나간 지 오래였다. 난 기다릴 것이다. 전에도 오빠는 돌아왔었으니까 다시 오빠가 돌아오겠지? 헐, 이게 새드 엔딩이었나봐요. 맞네, 배드 엔딩 2월 29일
마리아의 생일 선물. 엔딩 분기가 2개 나뉘었었거든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해피엔딩 쪽으로 갑시다. 이거 좀 잠시 잠만, 버그인가? 이럴 사람이 급하면 안돼. 올라가. 인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거든. 이번엔 인식하고 갑니다. 문 앞에서 생각할 거예요. 자, 눌러. 세이브 불러본 게 그때가 아닌가봐. 약간 뭐였더라? 어쩌는 거였지? 잠깐만,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마리아를 한번 확인하는 거였나? 확인하고 여기 가면 노크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아는 거니까, 방금 봤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스킵 같은 거 없을까? 나와주시겠습니까? 피에르 나왔고. 근데 언제 대충 뭔 느낌 날 때까지만 가봅시다. 계속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고. 어쩌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말하겠죠. 방치되어 있어. 그런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난 피해가 아니다. 난 말을 사랑해. 겁나 슬프다. 근데 얘도 입은 근데 왜 찢어졌을까? 오케이. 난 뭘 해야 하는 거지? 마리아의 곁에 남으라고 한다. 이걸로 갈게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피해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당신이 그 의무를 다한다면 마리아는 정말 기뻐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희생해서 피에르가 살아난다고 해서 마리아는 언젠간 당신이 자신의 오빠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피에르와 말조차 나눠본 적 없는 관계의 당신이 피에르의 복제품이란 이유만으로 희생됩니다. 저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그럼 이러면 어쩔까요? 만약 마리아를 대신해서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당신이 마리아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희생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물론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 때 이것이 어디에 쓰일지 생각하면서 만들죠. 당신에게는 당신을 만들 때 만든 이의 기대를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마리아에게 느꼈던 감정처럼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인 당신이 피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의무로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피해의 복제품이라는 물건이 아닌 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마리아를 정말 생각한다면 마리아에게 더한 죄책감을 안겨줘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의 당신은 마리아에게 충분히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꼭 희생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마리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침대에 아파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안 가보셔도 되겠습니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 나 마리아에게 가볼게. 가보네요. 근데 겁나 똑같이 생겼지 않아? 나 맨 처음에 빨간 거라서 관계 있는 줄 알았어.
마리아의 방으로 향하는 피에르의 복제품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조용하지도 조심스러웠지도 않았다. 어느 때처럼 가벼워 보였다. 좀 비싸게 생겼어. 빨간 머리잖아. 일단 빨간 머리가 흔한 것도 아니고. 가봅시다.